아이고. 제가 채널 초반에 운영할 때 영상 올린 것 중에 노잼 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건 지웠고 어떤 건 비공개로 돌렸어요. 뭐 예를 들면은 보드카를 막 사가지고 비교를 하고 맛을 시음한 것도 있고, 막 재래시장 가가지고 막 영상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뭐 6달이 지나도 조회수가 뭐 거의 10밖에 안 올라가지고 결국은 내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던 벨렌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약간 구소련 시대에 썼던 것 같은 배지들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밀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밀떡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시 봐도 상당히 노잼인 영상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초반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들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봐주셨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반올판 연골 제거 수술을 다룬 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1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나름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뭐 1만이 넘는 조회수가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중소형 유튜버한테는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년이 지난 지금 반올판 연골 제거 수술의 후기를 한번 남겨볼까 해요. 이제 뭐 여기 구멍을 냈던 흉터는 남지도 않았어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리고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1년 동안 꾸준하게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수술하기 전보다 더 엄청난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버피 2만 개를 100일 동안 한 걸 달성을 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그 외에도 크로스핏도 계속하고 있고 역도도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좀 바쁜 시즌이라 많이는 못하지만 주짓수도 간간히 계속하고 있어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어쩌다가 제 무릎을 다쳤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교환학생 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한 40~50명이 모였었나? 거기서 이제 같이 훈련을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막 스파링을 돌리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어떤 아저씨랑, 진짜 덩치 큰 아저씨랑 하는데 이 아저씨가 쓰러차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쓰러차기를 당하면은 매트에 발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거기가 매트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니까 제 팔꿈치가 발이라고 치면은 발이 움직여서 쓰러져 버려야 됐었는데 움직이지가 않아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뚝 하다 못해 거의 빡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정말 서러웠거든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혼자만 외국인이었고, 또 그때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암담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쨌든 회복을 잘했고 수술까지 잘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주짓수를 할 때는 히룩이나 니바 같은 이제 하체 관절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로 다친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요 위에다가 저의 지인이신 부산의사 김경렬이라는 분의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의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릎 안에서 느껴지던 이물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풀 스쿼트 동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릎을 끌었을 때 뭔가 뚜둑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빠지는 느낌까지 들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어요. 물론 주짓수를 지금도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얽어서 팔을 제압하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50대 50과 같은 다리를 많이 쓰는 동작에 있어서는 뭔가 약간 부담감이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멘탈적인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제 다리에 뭔가 충격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들이 예전과 같은 강도로 운동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더 심하게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술하고 나서 좋은 점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무릎 안에서 무릎을 잡아주고 그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연골을 굉장히 많이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불안정한 느낌이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보다 순간적인 힘으로 무게를 위로 올리는 스플릿 저크 특히 할 때 제 왼무릎에 불안정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아주 가끔 예전처럼 소리가 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풀 스쿼트나 약간 박스 점프 같은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동작을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무릎에 아이싱을 생활화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 무릎 관절을 남은 거나마 이제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 중 하나고요.
애초에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라도 계속 해야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무릎 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든가 뭐 붓기가 생긴다든가 아무튼 통증이라든가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라든지 회복 기간 같은 게 별로 길지가 않아가지고 부담감도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뭐 자기가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증상을 굉장히 많이들 여쭈시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고 그냥 수술을 한 환자라서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언제나 의사분에게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MRI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무릎에서 상당 부분의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이니까요. 이 수술하면서 어쨌든 느낀 거는 한 번 망가진 무릎은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회복 기간이 길더라도 연골 봉합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연골 제거를 했던 거고 그 연골은 다시는 되돌아오진 않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관절염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좀 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제 무릎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건강한 무릎으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무릎 조심하시고 다치지 마세요.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